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삶이었죠. 거울을 보니 55살 박미선의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주름이 깊어졌고 파마한 단발머리엔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나보다 더 늙었지.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올해 58살입니다. 공사장 현장 감독으로 30년을 일했고 성실하기로는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늘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생각합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한 번도 여보, 우리 외식이라도 하자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친정에 갈 때도 늘 빈손이었고 친정어머니 생신 때도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큰아들 준석이가 대학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도 남편은 등록금 마련하느라 힘들다며 가족 외식도 취소했었죠. 그때 내가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 아들 학비를 대느라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상가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웃던 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미선아, 밥 다 됐어?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묻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뚝뚝한 목소리입니다. 네, 이제 차려요. 저도 언제나 그렇듯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침 식사는 늘 이렇게 조용합니다. 남편은 TV 뉴스만 보고 저는 남편이 반찬을 잘 먹는지만 살펴볼 뿐이죠. 오늘 공사장 일정이 빡빡해서 늦을 것 같아. 남편이 먼저 말을 깹니다. 또요? 어제도 늦게 들어왔잖아요. 할 수 없지. 공사 일정이 그런 걸. 남편은 늘 이런 식입니다. 할 수 없지라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죠. 정말 할 수 없는 걸까? 속으로 생각하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는 같은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남편 월급으로 백화점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던데 혼잣말이 나옵니다. 우리 남편은 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친정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넌 시집 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만 했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집 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친정에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명절 때도 빈손으로 가기 민망해서 제가 청소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선물을 사갔죠. 그런데 남편은 뭘 했나요?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명절날 친정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게 창피해서 차 안에서 제가 울면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가계부 앱을 엽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청소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거지.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제가 아내인데요. 지금 남편분이 공사장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제발, 큰일 아니길.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원망도 했고 서운함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남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달려가자 남편이 눈을 뜹니다. 왔어? 미안해, 놀랐지?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과로였나 봐.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말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며칠 입원해서 푹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큰일은 아니에요.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저는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남편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걸 발견합니다. 지갑을 집어들자 그 안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영수증을 펼쳐봅니다.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취인 박땡땡. 금액 50만 원. 날짜 2024년 11월 15일. 저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박땡땡? 이게 누구지? 남편의 성은 이씨입니다. 박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매달 50만 원을 보냈다고요? 남편을 바라봅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설마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30년을 지켜봤는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 영수증은 뭔가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남편 옆 보호자 의자에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런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늘 돈이 부족하다던 남편. 가족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게 하던 남편. 아이들 학비 때문에 저더러 아르바이트를 하라던 남편. 그 남편이 매달 누군가에게 50만 원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왜? 새벽 6시 남편이 눈을 뜹니다. 미선아, 여기서 잤어? 집에 가서 쉬지 그랬어.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그 말.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거 있죠? 속으로 묻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눈을 감고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어둡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균열. 그것은 이렇게 작은 영수증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병실에서 깨어나자마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정말 괜찮아. 그냥 과로였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하래요. 푹 쉬어야 한대요. 아이고, 입원이라니. 공사장에 연락해야 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일 걱정만 합니다.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하면서요. 일은 제가 전화할게요. 당신은 쉬기만 해요. 미안해, 당신만 고생이야. 또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어젯밤 발견한 송금 영수증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물어볼까? 지금 물어볼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아프게 될까봐, 혹시라도 제 의심이 맞을까봐 두렵습니다. 여보,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옷도 좀 챙겨오고 밥도 해와야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병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봅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입니다. 저 사람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핸드백 속 지갑을 만집니다. 어젯밤 몰래 빼낸 그 영수증이 아직도 제 지갑 안에 들어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옷을 챙기다가 저는 결심합니다. 은행에 가봐야겠어.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은행 문을 연 시간입니다. 남편 옷가방을 챙긴 척하다가 저는 영수증을 꺼내 다시 봅니다. 은행 지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지점이에요. 가보자. 확인해보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은행 앞에 섭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묻습니다. 남편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과 남편분의 거래 내역 확인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남편이 지금 입원 중이라서요.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저는 결혼 증명서와 제 신분증을 꺼냅니다. 그리고 남편 지갑에서 빼온 통장도 함께 내밉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본인 확인이 되시니 간단한 내역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쳐 보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문제는 아닌데요. 이 계좌에서 직원이 모니터를 저에게 돌려 보여줍니다. 30년간 매달 15일 정확히 같은 금액이 같은 계좌로 송금되었네요. 저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1995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송금 내역. 매달 15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취인 바고. 금액 초반에는 20만 원 점점 늘어나 지금은 50만 원. 이게 30년이요? 네, 정확히 29년 9개월이네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직원의 말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30년.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된 송금이었습니다. 수취인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다만 계좌은행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땡땡은행이네요. 그럼 이 계좌로 지금까지 총 얼마나 송금된 건가요? 직원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억 2천만 원. 30년간 매달 꼬박꼬박 누군가에게 보낸 돈.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요. 그 돈이면 제가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됐을 텐데요. 그 돈이면 명절 때 친정에 빈손으로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혹시 이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알려드리고 싶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서니 햇빛이 눈부십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박땡땡. 박씨. 누구지? 남편의 첫사랑? 아니면 숨겨둔 다른 가족?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다들 웃으며 걷고 있어요. 나만 불행한 건가?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달 거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뭘 했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고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친정에도 제대로 효도 못하면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미선아, 넌 시집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만 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세요? 저는 평생 친정에 손 한 번 제대로 벌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명절 때도 제 돈으로 선물을 사갔고 부모님 병원비도 제 청소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손 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30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보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이 거짓말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1시간쯤 벤치에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왔어? 오래 걸렸네. 뭐 일 있었어? 남편이 태연하게 묻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숨긴 거 있죠?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땡땡. 이 사람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 어제 당신 지갑에서 송금 영수증 봤어요. 오늘 은행에도 다녀왔고요. 미선아. 30년이에요, 30년. 당신이 그 사람한테 매달 돈 보낸 게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총 1억 2천만 원. 당신이 그 사람한테 보낸 돈이 1억이 넘는다고요. 미선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당신 첫사랑이에요? 아니면 숨겨둔 다른 가족이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왜 30년 동안 내 몰래 그런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돌립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봅니다. 말 못해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뭐라고요? 내일이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미선아, 제발. 더 이상 캐묻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왜 말 못해요? 30년을 속인 거면서 왜 아직도 숨기는 거예요? 속인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나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대면서 나더러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매달 50만 원씩 보낸 게 속인 게 아니에요? 미선아, 저 당신 믿고 30년을 살았어요. 가난해도 괜찮다고 당신이 성실하니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옆 병실에서 들릴 정도로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말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말 안 하실 거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뒤에서 남편이 부르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봅니다. 눈이 퉁퉁 부은 55살 여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산 거지?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면요? 저는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병원 1층 로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뭐가 남나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미선아, 미안해. 집에 가서 쉬어. 내일 천천히 이야기하자.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쉽니다. 내일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질까? 결국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넓고 쓸쓸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30년. 이 집에서 남편과 30년을 살았습니다. 웃을 일도 많았고 울 일도 많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외롭고 서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였나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꺼내봅니다. 30년 전 25살의 저와 28살의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제 부모님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 그 약속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알게 된 남편의 비밀. 그것은 제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딸 수진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듯 바쁜 소리가 섞여 있어요. 준석아, 지금 시간 있니? 엄마, 지금 출근 준비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수진이도 불러서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어. 꼭 와야 돼.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이 그걸 눈치챘는지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빠 일로 할 말이 있어. 아빠 또 입원하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준서가 제발 오늘 저녁에 와. 응?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수진이한테도 제가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아들 준석은 아빠를 무척 존경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3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고 말해야 한다니. 저녁 7시 아들과 딸이 집에 도착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고 딸 수진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묻습니다. 앉아라, 둘 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우리 걱정돼요. 아들이 재촉합니다. 너희 아빠가 30년 동안 매달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딸이 먼저 묻습니다. 아빠 지갑에서 송금 영수증을 봤어. 박땡땡이라는 사람한테 매달 50만 원씩.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도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 30년간 빠짐없이 보냈더라. 총액이 1억이 넘어. 아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은행 거래 내역까지 확인했어.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지. 근데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신경 쓰지 말래.
자기 일이니까 내가 상관하지 말래. 딸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그래, 엄마도 그렇게 믿었어.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 아들 준석이 소파에 다시 앉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빚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30년 동안 같은 사람한테 보냈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그럼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다른 가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뭐라고요?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요. 준서가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아빠를 의심하시다니.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증거. 30년간 보낸 송금 내역이 증거 아니니? 그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들이 아빠 편만 들고 있어요. 딸 수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제 생각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뭐? 아빠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쓰러지셨잖아요. 엄마도 많이 놀라시고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아, 너 지금 엄마가 헛것을 본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빠는 평생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사신 분이에요.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봅니다. 아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고 딸은 저를 걱정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래, 알았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엄마, 됐어. 이제 그만 가봐라. 엄마, 우리가 가라고 했어.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일어섭니다. 엄마, 아빠한테 다시 잘 여쭤보세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들이 나가면서 말합니다. 엄마, 제가 내일 아빠 병문안 가볼게요. 아빠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딸도 그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3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믿을 수 없고 낳아서 키운 자식들도 제 편이 아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의 책상을 봅니다. 여기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야. 저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공사 견적서, 계약서, 각종 문서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습니다. 왜 이 서랍만 잠겨 있지? 저는 책상 위를 뒤져 열쇠를 찾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 숨겨뒀을까? 한참을 뒤지다가 책상 뒤편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들춰봅니다. 거기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립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열쇠를 서랍에 꽂고 천천히 돌립니다. 딸깍. 서랍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엽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낡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봅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
우리 미선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고맙다. 마이너스 장인 올림. 장인? 저는 숨이 멎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두 번째 편지를 펼쳐봅니다. 사위, 정말 고맙네.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우리 노부부가 잘 지내고 있어. 미선이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딸이 알면 마음 아파할 테니. 장모 올림. 저는 편지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무슨. 편지들을 다시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모두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사위 고맙네.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있어. 우리 사위 덕분에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네. 미선이는 모르게 해주게. 딸이 알면 괴로워할 테니.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낸 돈이 친정 부모님께 보낸 거였다고요? 30년 동안? 나 몰래? 저는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왜 말 안 한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미선아, 넌 시집 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만 했다. 그 말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30년 동안 친정 부모님을 모셨다고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부모님은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편지 속 어머니의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미선이는 모르게 해주게. 딸이 알면 괴로워할 테니.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제가 친정에 빚진 마음 가지고 살까봐 저를 생각해서 비밀로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던 거구나. 결혼 첫날 밤 제가 울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시집 와서 친정 부모님께 효도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당신 대신 효도할게. 저는 그걸 위로의 말인 줄만 알았어요. 진짜로 실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을 닫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해서 남편 병실 층수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지금 올라가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왜 말 안 했냐고? 저는 결국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병원 로비 벤치에 앉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로비는 한산합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다시 읽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사위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있다네. 미선이는 모르게 해주게. 눈물이 또 흐릅니다. 나는 30년 동안 뭘 한 거지? 남편을 원망하고 돈 없다고 투덜대고 친정에 효도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무슨 얼굴로 남편을 마주해야 할까요? 새벽 1시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병실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걷다가 남편 병실 문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남편의 얼굴이 보여요. 주름진 이마, 여윈 뺨, 거칠어진 손. 30년 동안 저와 아이들을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책임지느라 늙어버린 남편의 모습입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오늘은 남편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고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30년. 남편은 30년 동안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저 몰래, 아이들 몰래,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 제게 비밀로 하시면서요.
당신은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빈집이 너무 넓고 조용합니다.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편지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30년. 당신이 그렇게 했던 거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바라봅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밤새 생각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 됩니다. 오전 10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합니다. 들어오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왔어? 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미선아, 어제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편지 본 거.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준호야. 야, 이 자식아. 큰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김 사장님. 남편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김 사장. 남편과 같은 공사장에서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남편보다 2살 많은 형님이죠. 재수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저는 얼른 자리를 정리하며 인사합니다. 아이고, 준호 이 자식이 또 쓰러졌다길래 놀라서 달려왔네. 괜찮아? 김 사장이 남편 어깨를 툭툭 칩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나 봐. 피곤하긴. 내가 얼마나 무리하는지 내가 다 알지.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재수 씨는 커피 좀 드시러 가시죠. 제가 준호랑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아, 네. 저는 병실을 나가려다가 멈칫합니다. 김 사장님이라면 혹시 뭔가 알고 계시는 거 아닐까? 복도로 나왔지만 멀리 가지 않고 문 근처에 서 있습니다. 병실 안에서 2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뭐라고 했어? 몸 좀 챙기라고 했잖아. 김 사장의 목소리입니다. 미안해, 형님. 걱정 끼쳐서. 걱정이고 뭐고.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알아? 알아. 조심할게. 조심은 무슨.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고도 매달 그 돈을 보내니 몸이 버틸 리가 있나.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매달 그 돈? 형님, 그 얘기는. 알아. 재수 씨한테 비밀이지. 근데 준호야, 이제 그만 좀 해.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잖아. 장모님이 아직 요양원에 계셔. 그래도 이제 내 몸도 챙겨야지. 2사람의 대화에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김 사장님이 알고 계셨구나.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갑니다. 사장님. 2 남자가 깜짝 놀라 저를 봅니다. 재수 씨, 벌써 오셨어요? 커피는 안 마셔도 돼요. 사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김 사장 앞에 섭니다. 미선아. 남편이 제지하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이 점심을 안 먹었다고요? 김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봅니다. 그게 재수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김 사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엽니다. 재수 씨.
준호 이 친구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친구는요, 공사장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숨이 멎습니다. 늘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거나 아예 점심을 굶었어요. 제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배 안 고프다, 다이어트 한다며 거절했죠. 설마.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공사장 근처 편의점 사장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김 사장님, 이준호 씨가 요즘도 삼각김밥만 사가시냐고요. 김 사장이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때 알았죠. 이 친구가 밥값을 아끼고 있다는 걸. 왜 그랬어요? 제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립니다. 재수 씨, 준호는 매달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딘가에 돈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죠. 그래도 이 친구는 재수 씨한테 돈 없다는 소리 안 하려고 자기가 다 감당했어요. 점심값 아끼고 회식도 안 가고 담배도 끊고. 저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한 거예요? 남편이 천천히 저를 봅니다. 말하면 당신이 괴로워할 것 같아서. 괴로워요? 제가요? 응. 너는 결혼 첫날부터 친정 걱정만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집 와서 부모님께 효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했잖아. 그 눈물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저는 그날이 기억납니다. 결혼 첫날 밤 신혼집 작은 방에서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을 두고 시집 와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효도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내가 대신하기로 했어. 당신 대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효도하기로.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당신이 친정 부모님 걱정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김 사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재수 씨, 준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묵묵히 가족을 지켜왔어요. 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어.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만들고.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립니다. 김 사장이 조용히 병실을 나가며 문을 닫습니다. 여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친정 부모님께 어제 당신 책상 서랍에서 편지들을 봤어요. 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보내신 편지들 다 읽었어요. 미안해. 숨긴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30년 동안요? 말하면 당신이 더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남편이 잠시 멈칫합니다. 장모님이 부탁하셨어.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딸이 알면 괴로워할 거라고. 어머니가. 장모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당신 걱정만 하셨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남편은 30년 동안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고마워.
3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잘 따라와 줘서. 불평요? 제가 얼마나 투덜댔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오후쯤 김 사장이 다시 병실로 들어옵니다. 준호야, 재수 씨,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는 김 사장을 바라봅니다. 재수 씨, 준호가 왜 이번에 쓰러졌는지 아세요? 과로. 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왜 과로했는지 아세요? 김 사장이 남편을 봅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말해도 되지.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수 씨, 준호는 요즘 공사장 일을 2배로 했어요. 오전엔 우리 현장, 오후엔 다른 현장. 2배요? 네. 장모님 요양원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벌려고.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납니다. 여보, 왜 그렇게까지?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괜찮긴요. 당신 몸 망가지는데.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재수 씨 말이 맞아. 준호야, 이젠 좀 쉬어야 해. 내 몸도 생각해야지. 김 사장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을. 여보,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남편의 말을 끊습니다. 제가 다시 일 시작할게요. 청소 아르바이트든 뭐든.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미선아, 그건 안 돼요. 30년 동안 당신 혼자 다 했잖아요. 이제는 저도 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해요. 같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 김 사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부부 같네. 30년 만에. 우리는 모두 웃습니다. 김 사장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준호야, 푹 쉬어. 복귀는 천천히 해도 돼. 고마워, 형님.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일어나 인사합니다. 뭐요? 30년 동료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재수 씨, 준호 잘 돌봐주세요. 네, 그럴게요. 김 사장이 나가고 다시 우리 둘만 남습니다. 여보. 응?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아요. 그래. 약속해.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기쁜 일도 같이 나누고. 응.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자. 남편이 제 손을 2손으로 감쌉니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비밀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젠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남편이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 내가 할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서려 합니다. 안 돼요. 당신은 쉬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사장님이야. 남편이 웃으며 다시 앉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주 웃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보는 제 눈빛도,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엔 뭔가 무거운 게 남아 있었어요. 30년. 당신이 혼자 짊어진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점심을 먹고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안방 청소를 하기로 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위 칸에 있는 낡은 가방이 눈에 띕니다. 이 가방.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온 거지. 30년이 넘은 낡은 가방입니다. 가죽이 해져서 군데군데 찢어져 있어요. 버려야겠다. 가방을 내려놓고 열어봅니다. 혹시 중요한 게 들어있을까 싶어서요. 가방 안에는 먼지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두툼한 노란색 봉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꺼내봅니다. 제법 무겁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엽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빼곡하게 쌓인 종이 뭉치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쳐봅니다. 은행 송금 영수증. 날짜 1995년 3월 15일. 수취인 박땡땡. 금액 20만 원. 두 번째 장도 영수증입니다. 날짜 1995년 4월 15일. 수취인 박땡땡. 금액 20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송금 영수증입니다. 저는 손이 떨립니다. 이게 전부 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펼쳐놓습니다. 1995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11월까지 29년 9개월,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15일. 초반에는 20만 원 점점 늘어나 30만 원, 40만 원, 그리고 지금은 50만 원. 저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영수증들이 바닥에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30년의 세월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혼자 1995년 영수증을 집어듭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딱 한 달 후입니다. 신혼살림 차리느라 빠듯했던 그때 남편은 벌써 친정 부모님께 돈을 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1997년 영수증. 아들 준석이가 태어난 해입니다.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으로 허덕이던 그때도 남편은 한 달도 거르지 않았어요. 2002년 영수증.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입니다. 두 아이 학비에 생활비까지 부족해서 제가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해죠. 그때도 남편은 매달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15년 영수증.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해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남편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보내는 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영수증.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입니다. 그해 3월까지는 박땡땡 어머니로 되어 있다가 4월부터는 박땡땡 아버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편은 친정아버지께 계속 송금했던 거예요. 저는 영수증을 가슴에 꼭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30년, 29년 9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남편은 매달 15일이면 은행에 가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몰래. 저는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봅니다. 어떤 영수증에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장모님 약감 추가 10만 원, 장인어른 생신 추가 20만 원, 명절 용돈 추가 30만 원. 남편은 기본 송금액 외에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더 보냈던 거예요. 어떤 영수증 뒷면에는 이런 메모도 있습니다. 이번 달 월급 부족. 점심값 아끼자. 준석이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 그래도 장인어른께는 꼭 보내야지. 미선이가 청소 아르바이트 시작했다. 미안하다. 저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거실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남편.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여윈 뺨, 거칠어진 손. 58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얼굴입니다. 그중 30년을 저와 함께 그리고 두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자. 여보,
저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속삭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자고 있지만 저는 계속 말합니다. 30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고 눈물이 남편의 손등에 떨어집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남편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미선아, 울지 마. 여보, 영수증 봤어요. 가방 속에 있던 거. 남편이 놀라 일어나려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전부 다 봤어요. 30년치 전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미선아,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 괴롭긴요. 당신이 더 괴로웠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점심도 못 먹고 야근하고 몸 망가뜨려가면서 왜 혼자 다 감당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남편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당신이 친정 걱정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결혼 첫날 밤 당신이 울면서 했던 말. 알아요. 친정 부모님께 효도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래. 그 눈물을 보고 나는 결심했어. 내가 대신 해드리자고.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내가 힘든 건 괜찮았어.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30년. 남편은 30년 동안 저의 웃음을 위해, 저의 평온을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고마워. 이제는 제가 할게요. 제가 일해서 어머니 요양원비 보낼게요. 미선아, 그건 안 돼요. 30년 동안 당신 혼자 했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봅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제가 모셔야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선아,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안방으로 돌아가 흩어진 영수증들을 다시 모읍니다. 한 장 한 장 정리하며 봉투에 넣는데 마지막 영수증에서 손이 멈춥니다. 2024년 11월 15일. 남편이 쓰러지기 바로 전날입니다. 영수증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장모님 요양원비 올랐다. 이번 달은 60만 원. 조금 더 벌어야겠다. 저는 영수증을 꼭 줍니다. 그래서 더 일한 거구나. 그래서 쓰러진 거고. 남편은 친정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위해 무리하게 일했고 그 때문에 쓰러진 거였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모두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보관합니다. 이건 남편의 30년입니다. 남편이 묵묵히 걸어온 30년의 발자국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여보. 응? 내일부터 제가 일자리 알아볼게요. 미선아, 무리하지 마. 무리 아니에요. 당신이 30년 동안 한 일에 비하면. 저는 남편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해요.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TV를 봅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지만 이제는 뭔가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이에요.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밤 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여보, 별 봐요. 응. 참 많네.
30년 전 신혼 때도 이렇게 별을 봤었죠? 그랬지. 그때는 젊었는데. 지금도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남편이 저를 봅니다. 왜? 그때는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이 미소 짓습니다. 그래. 그게 맞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비밀이 풀리고 나니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곧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올 거라는 걸.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창밖의 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30년의 비밀을 알게 된 한 부부를,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진짜 사랑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 부부는 30년 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손을 잡고,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좋네요.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못 살았을까? 이제라도 이렇게 살면 되죠, 뭐.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여보? 다시 불러봅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안방으로 달려갑니다. 남편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의 어깨를 흔들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하지만 저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곧 구급차 와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아요. 같이 어머니 산소도 가야 하고 외식도 해야 하고. 제발, 제발 정신 차려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남편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환자분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문만 바라보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왔습니다만.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환자분이 만성적인 과로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영양실조요? 네. 장기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 또 심장이 멈출지 모릅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습니다. 영양실조, 심장. 김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준호는 공사장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점심을 굶거나 삼각김밥으로 때웠던 남편.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환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지만 5분만 허용됩니다. 그 후 바로 중환자실로 이송할 겁니다. 네, 네. 저는 비틀거리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미선아.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미안하긴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 때문에 미안한 건 저예요. 30년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게 한 게 접대. 눈물이 쏟아집니다. 영양실조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당신이 제대로 밥을 안 먹어서 심장이 약해졌대요. 미선아. 울지 마. 남편이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습니다. 난 괜찮아. 곧 나을 거야. 거짓말. 중환자실 간다면서요. 심장이 또 멈출 수도 있다면서요. 미선아.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겨우 서로 이해하게 됐는데.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져요. 약속했잖아요. 앞으로 같이 살기로. 약속. 지킬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당신, 잘 챙겨 먹어. 그리고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들, 잘 부탁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직접 챙겨야죠. 미선아, 사랑해. 여보, 왜 그런 말을 해요? 살아야 한다고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보호자님, 이제 나가주셔야 합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죄송합니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나가고 저는 복도에 홀로 남습니다. 중환자실 입구 앞에 섭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입니다. 온몸에 선을 연결하고 기계에 둘러싸인 남편의 모습. 여보.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입니다. 제발. 살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준석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석아. 제 목소리가 떨리자 아들이 놀라 묻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다시 쓰러졌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병원 중환자실이야. 준석아, 빨리 와.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유리창 앞에 섭니다. 남편의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제발, 제발 멈추지 마.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 준석과 딸 수진이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헐떡이며 묻습니다. 중환자실에. 아빠가.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빠는 괜찮으실 거예요. 아들이 제 등을 토닥입니다. 딸 수진이 유리창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빠.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 깨어나세요. 제발. 우리 가족은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때 김 사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재수 씨, 준호가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 우리 남편이.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만성 영양실조에 심장이 약해졌대요. 김 사장님이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이 자식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밥 좀 먹으라고 했는데. 김 사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재수 씨,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제 잘못이에요. 30년 동안 제가 몰랐던 게
준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30년 동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효도하셨어요? 응. 제가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준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 아빠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투덜댔어요. 아빠가 인색하다고. 오빠, 나도 그랬어. 대학 등록금 힘들다고 아빠한테 짜증낸 적 있어. 수진도 울먹입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 아이들이 서로 얼싸안고 옵니다. 저도 김 사장님도 우리 모두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따라 상담실로 향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첫마디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30년 가까이 만성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심장 근육이 약해졌고 지금은 심부전 직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집중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괜찮을 거예요. 꼭 살 거라고요. 엄마. 수진이 제 팔을 잡습니다. 일단 24시간 집중 관찰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싫어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남편 곁에 있어야 해요. 엄마 진정하세요. 준석이 제 어깨를 잡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가 교대로 지킬게요. 엄마는 제가 모시고 잠깐 쉬다 올게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모두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이들은 의자에서 졸고 있고 김 사장님도 벽에 기대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만 잠들지 못하고 유리창 앞에 서 있습니다. 중환자실 안 남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보, 깨어나요. 제가 속삭입니다. 우리 아직 할 일 많아요. 같이 어머니 산소도 가야 하고 외식도 해야 하고. 당신이 30년 동안 점심 못 먹은 거. 제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요. 제발 눈 떠요. 눈물이 유리창에 떨어집니다. 새벽 4시. 간호사가 나와 말합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잠깐 깨어나셨어요. 5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얼른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보, 미선아, 왔어? 당신, 정신 차렸어요? 응,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30년 동안 당신이 힘든 줄 몰랐던 게, 제대로 밥도 못 먹게 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왜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당신이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약합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웃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요.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꼭이에요. 약속해요. 약속해.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보호자님, 이제 나가주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놓고 나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습니다. 아들이 깨어나 묻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셔? 응. 잠깐 깨어나셨어.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고요합니다.
아들과 딸은 의자에서 잠들어 있고 김 사장님은 복도 벤치에 누워 계십니다. 저만 유리창 앞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심장박동을 나타내는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제발, 계속 움직여줘. 저는 하느님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해가 뜹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춥니다. 준석이 눈을 뜨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한숨도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 엄마도 쉬셔야죠. 제가 지킬게요. 괜찮아. 엄마는 아빠 곁에 있어야 해. 준석이 제 옆에 섭니다. 함께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준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준석아, 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면 아빠는 늘 다음에 사줄게라고만 하셨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저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 아빠는 다 사주는데. 준석아, 그건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효도하시느라 우리한테 쓸 돈이 없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해, 준석아. 엄마도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너무 대단하신 거죠. 준석이 유리창에 손을 댑니다. 아빠, 깨어나세요. 제가 이제 효도할게요. 제가 벌어서 아빠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릴게요. 옆에서 수진도 눈을 뜨고 다가옵니다. 오빠, 아빠는 괜찮으셔? 응. 아직 중환자실에. 수진이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수진아, 저 아빠한테 짜증냈어요. 친구들은 다 용돈 넉넉하게 받는데 저만 많이 못 받는다고. 그때 아빠 표정. 수진이 흐느낍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눈물 참으시던 거.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저는 두 아이를 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시고. 그때 김 사장님이 일어나 다가옵니다. 재수 씨 애들. 사장님 주무셨어요? 조금요. 근데 내가 준호에 대해 너희 가족이 모르는 걸 말해줄까 한다. 김 사장님이 준석과 수진을 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는 김 사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준호는 30년 동안 공사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 네. 늘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아예 점심을 굶었지. 그래서 내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배 안 고프다, 다이어트 한다며 거절했어.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준호가 쓰러진 적이 있어. 내가 그때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탈수와 저혈당이래.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쓰러진 거야. 수진이 입을 막고 옵니다. 그때 내가 준호한테 물어봤어. 야, 왜 밥을 안 먹냐고.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김 사장님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점심값 아끼면 한 달에 15만 원은 더 보낼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 아빠가. 준석이 주먹을 줍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자기 점심값까지 아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보냈어. 30년 동안. 김 사장님이 유리창 너머 준호를 바라봅니다. 또 한 번은 겨울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작업복만 입고 일하는 거야. 점퍼는 왜 안 입냐고 물으니까. 작년 겨울 점퍼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점퍼가 얼마나 낡았는지 구멍까지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 점퍼를 사줬어. 근데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님, 이 돈이면 장모님 약값 한 달치는 되는데라고. 김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는 헐벗고 굶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김 사장님이 계속 말합니다. 지난달에도 그래. 준호가 갑자기 다른 공사장 일까지 맡는 거야. 왜 그렇게 무리하냐고 물으니까 장모님 요양원비가 올랐다. 더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몸 망가진다. 그만두라고 했는데 김 사장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렇게 쓰러진 거야. 준석이 벽을 주먹으로 칩니다. 제가 몰라서 아빠한테 용돈도 못 받는다고 투덜댔어요. 저도요. 저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빠한테 짜증냈어요. 수진도 울먹입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제가 제일 몰랐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힘든 줄.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립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합니다. 보호자님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요? 우리 남편이? 네, 의식이 또렷하세요. 가족분들을 찾으시네요. 들어가 봐도 돼요? 네, 하지만 한 분씩만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봅니다. 너희가 먼저 들어가. 아빠 보고 싶을 거야. 엄마가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야. 엄마는 나중에 갈게. 너희가 먼저. 준석이 먼저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준석이 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게 보입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이고 우는 모습. 5분 후 준석이 나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아빠가 괜찮으시대요. 정말? 네. 그리고 저한테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준석이 울먹입니다. 저는 평생 아빠한테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데. 이번엔 수진이 들어갑니다. 역시 5분 후 눈물 범벅이 되어 나옵니다. 아빠가 우리 딸 이쁘게 컸다고 하시면서 손 잡아주셨어요. 수진아, 엄마 이제 들어가세요. 아빠가 엄마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천천히 중환자실 문을 엽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보, 미선아,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예전보다 안정적입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많이 나아졌어.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선아, 울지 마. 나 괜찮아. 괜찮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안해. 또 걱정 끼쳤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당신 잘못 없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제가 30년 동안 당신을 너무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김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점심도 못 먹고 겨울 점퍼도 없이 지내고. 김 형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남편의 손을 이마에 대고 옵니다. 제발. 이제는 당신 몸도 챙겨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미선아. 네. 나는 후회 안 해. 네.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당신이 있었으니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당신이 웃는 거 보면
그것만으로 행복했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 보면 그걸로 충분했어. 여보.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서 나는 보람 있었어. 남편이 미소 짓습니다. 당신이 친정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준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네. 저는 남편의 손을 놓고 일어섭니다. 여보, 푹 쉬어요. 제가 바로 밖에 있을게요. 응. 걱정하지 마. 중환자실을 나오니 아이들과 김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후회 안 한대. 우리가 있어서 행복했대.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얼싸안고 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 말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앞으로 철저한 영양 관리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꼭 챙길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이 말합니다. 재수 씨, 준호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이겨낸 거예요. 네. 우리가 있어서 남편이 포기 안 한 거겠죠. 준석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아빠 지킬 차례예요.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수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아빠 영양제 사드릴게요. 우리 딸. 저는 두 아이를 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 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남편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30년 동안 당신 혼자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가족들이 제 옆에 섭니다. 우리는 함께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지킬 차례라고. 이 사람이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병원 복도에 따스한 햇살이 비춥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여보, 오늘 퇴원이에요. 저는 남편의 옷가방을 챙기며 말합니다. 그러게. 한 달 만이네.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미선아, 너무 무리하지 마. 무리 아니에요. 30년 동안 당신이 제대로 못 먹은 거. 이제부터 제가 다 채워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아들 준석과 딸 수진이 들어옵니다. 아빠, 퇴원 축하드려요. 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아빠, 제가 차 가져왔어요. 편하게 모시고 갈게요. 준석이 가방을 들어듭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병원을 나섭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미선아. 네. 집에 가기 전에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장인어른 산소.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가고 싶어.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준석이 운전대를 돌립니다. 할아버지 산소로 갈게요.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 친정 아버님이 잠들어 계신 산소입니다. 자, 천천히. 저는 남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산길을 오릅니다. 아이들도 뒤따라옵니다. 산소 앞에 섭니다. 잘 관리된 잔디, 깨끗한 비석. 아버지, 저 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남편도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부족한 사위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 미선이가 친정 걱정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대신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목이 메입니다. 미선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비밀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비석을 쓰다듬습니다. 장인어른께선 알고 계셨죠? 제 마음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몰랐어요. 사위가 이렇게 효도하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는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시집 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만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저는 평생 그 죄책감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사위가 보낸 돈을 숨기시려고 그러신 거죠? 아버지, 이제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행복해요. 사위가 우리 남편이 평생 효도했으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산소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아버님이 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사위야. 수고했다. 미선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30년 동안. 나도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차에 타자 준석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로 갈까요? 저는 남편을 봅니다. 남편도 저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준석아, 우리 외식하자. 가족들이랑. 외식이요? 응. 30년 만에 제대로 된 외식.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아빠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요. 수진이 말합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이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시내 한 식당으로 갑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조금 비싼 고깃집이에요. 여기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아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준석이 메뉴판을 펼칩니다. 식탁에 고기가 나오고 우리 가족은 둘러앉습니다. 자, 건배. 준석이 음료수 잔을 듭니다. 아빠 퇴원 축하하고 우리 가족 앞으로 행복하자.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힙니다. 고기를 구우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수진이 구운 고기를 아버지 접시에 올려줍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많이 드세요. 준석도 고기를 구워 제 접시에 올려줍니다. 우리 아들. 저는 행복합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미선아, 우리 좀 걷자. 애들은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래요. 우리는 식당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여보, 예쁘다. 그러게. 봄이 왔네. 우리도 봄이 왔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겨울을 지나왔는데, 이제 봄이 온 거예요. 남편이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봄이야. 여보. 응? 앞으로 30년 더 살아요. 아니, 40년. 40년? 네. 우리 100살까지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남편이 웃습니다. 그래. 100살까지 당신 곁에 있을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벤치에 앉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여보, 있잖아요. 응? 제가 이제 일 시작했어요. 뭐? 동네 마트에서 계산일. 하루 4시간씩이요. 미선아,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요양원비는 제가 벌어서 낼 거예요. 하지만 당신 혼자 30년 했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준석이도 회사에서 승진했대요. 매달 저희한테 용돈 준다고. 애들한테 미안하네. 미안하긴요.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가 더 복 많아요. 당신 같은 남편 아빠가 있어서.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오갑니다.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응? 사랑해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입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나도 사랑해.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준비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빠 퇴원 축하합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애들이. 남편이 감동해합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차려놓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요리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오빠도 도와줬어요. 우리 애들.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30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가족 식사 자리인 것 같아요. 자, 다들 손 잡아요.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듭니다. 우리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나도 감사해.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준석이 회사 이야기, 수진이 대학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너무나 소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여보, 가서 쉬어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하는 설거지. 여보. 응?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 창밖으로 달이 떠오릅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달이 참 밝네. 그러게. 우리 마음처럼. 남편이 말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댑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 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수진이 우리를 봅니다. 두 분 정말 좋아 보여요. 그치? 우리 부모님 신혼부부 같지?
준석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신혼부부긴. 우린 결혼한 지 30년 됐어. 남편이 웃습니다. 근데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합니다. 30년 동안 서로 몰랐는데 이제야 서로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게. 이제야 시작이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과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들어가서 쉬어요. 그래.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나란히 눕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미선아. 응?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3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도요. 앞으로 40년 더 잘 부탁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리고 30년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30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3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가 아닌 7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남편이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찮아. 이제 같이 하자고 했잖아.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이들도 일어나 식탁에 앉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그런 하루. 30년 만에 찾은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입니다.